안녕하세요. H여사입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인생 사연을 직접 각색하고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아이패드로 직접 그려 나레이션과 함께 전달하는 1인 창작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살 아들 하나를 키운 엄마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저 역시 제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제가 참 많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이미 많이 틀어지고 난 뒤에야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쏟아부었다고 믿었던 그 사랑이 사실은 아들에게 족쇄가 되어 그를 오래도록 답답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걸 깨닫기까지 제게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 두기를 천천히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허전해질 때도 있고 괜히 외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조금씩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아들의 관계는 아주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제 삶을 돌아볼 여유도 조금씩 생기더군요. 제 나이 또래의 엄마들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조심스레 용기 내어 이 사연을 보냅니다. 어린 시절 제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도 싫어요라고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제가 하라는 건 뭐든 했고 하지 말라는 건 묻지도 않고 멈췄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모범생이라는 말을 들었고, 선생님들로부터 엄마가 참 잘 키우셨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가슴이 부풀어 오르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제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어버린 게요.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집안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만큼은 남들보다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싱 앞에 앉아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눈도 아프고 손끝은 늘 얼얼했죠. 사장은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소리를 질렀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텃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만 생각하자는 말로요. 동네에서는 저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너무 잡는다. 애가 숨쉴 틈이 없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 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겠지. 그래서 더 보란 듯이 더 반듯하게 키워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에게 정해준 규칙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해야 할 숙제는 반드시 다 끝내고 자기. 어른에게, 특히 엄마에게 말대꾸는 절대 하지 않기. 시험을 보면 항상 최선을 다할 것. 가능하면 1등을 할 것. 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군말 없이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유난히 몸이 힘들었던 날이었죠. 봉제 공장에서 일이 많았고 사장의 잔소리는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치우려고 보는데 아들 밥그릇에 밥이 반쯤 남아있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걸 왜 남겨? 제가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돈 벌어서 사오는 게 쉬운 줄 알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아이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피곤함과 억울함을 아이에게 그대로 쏟아붓는 거죠.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밥그릇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 순간 저는 아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하는 거라고,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고 착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개 끄덕임은 이해가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습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계속 말을 잘 들었습니다. 불평도 반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엄마의 증거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금도 그날 밥그릇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밥이 반쯤 남아있던 그 장면이요. 아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제 말들이 아들의 마음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남편은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했고, 그 다음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유를 묻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졌죠. 술과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약속이 있었고, 돈이 없을 때도 약속은 줄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공과금 날짜를 외우고 살았고, 아들 학원비를 미루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은 늘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만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항상 아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운 날이면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소리 하나에도 날이 서 있었고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거슬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고 우리는 안방에서 크게 다퉜습니다. 당신은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 맨날 그만두고 맨날 네 모양이야. 남편은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말다툼은 소리만 커진 채 끝났습니다. 안방문을 쾅 닫고 나왔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들은 고작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아들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제 쪽에 왔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지금도 후회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왜 이혼 안 하는 줄 알아? 아들은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너 때문이야. 그 말은 그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어. 너 때문에 참고 사는 거야. 아들은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끄고 그냥 제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때 저에게 미안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나 보다. 그래도 나 때문에 버티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이 빠르다고 속 깊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는 그날부터 집안에서 숨쉬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기척을 줄이고 존재를 줄이는 법을요. 부모가 싸우는 날이면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 잘 듣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은 계속됐고, 저는 그때마다 아들을 불러 비슷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인생이 어떤 줄 알아? 너 키우느라 여기까지 참고 온 거야. 아들은 점점 더 말을 아꼈습니다. 학교 이야기도 줄었고, 친구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지금 와서야 알겠습니다. 그건 성장이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었다는 걸요. 아이는 부모 사이에서 중재자도 위로자도 아닌 그저 이유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이 아이에게 어떤 무게였을지 그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었고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에게 증명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하필이면 가장 약한 아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하며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허리는 늘 뻐근했고 퇴근길에는 허리를 제대로 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늘 먼지가 떠다녔고 기침이 잦아졌지만 병원에 갈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루 쉬면 그날 벌이가 끊겼고 그건 곧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아들은 키가 많이 컸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변화가 성장이라고 생각했지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허리가 유난히 아파 부엌 의자에 잠시 앉아 쉬다가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데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허리 이렇게 된 게 다 너 키우느라 그런 거야. 아들은 숟가락을 잠깐 멈칫했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늙고 아파도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 고생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밥을 다 먹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말대꾸하지 않고 묻지도 않는 게 어른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종종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날이면 한숨부터 쉬었고 몸이 힘들면 그 이유를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않았고 힘들어 보여도 참고 넘겼습니다. 그때 저는 속이 깊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힘들까봐 말을 아끼는 착한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아이는 자기 아픔을 말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그 이유를 아이와 연결지었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를 조심해야 할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허리를 부여잡고 누워 있으니 아들이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학교 다녀올게요. 괜찮냐는 말도 도와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배려가 아니라 부담일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저는 아픈 엄마였지만 동시에 그 아픔을 아이에게 조용히 얹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 시기에는 더 이상 함께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함보다 걱정이 먼저였고 걱정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하는구나. 아들이 고등학생이던 시절은 학원비가 가장 많이 들 때였습니다. 수학, 영어, 모의고사 대비반까지 한 달 고지서를 받아들일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인생의 목표였고 삶을 붙잡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봉제 공장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주말마다 새벽에는 건물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건물 계단을 닦고 사무실 바닥을 걸레로 훑고 나면 허리와 손목이 동시에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뒤로 미뤄두게 되더군요. 지금 고생하면 나중엔 편하겠지. 그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니까, 이혼한 엄마니까 더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어딘가 모르게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외식하자. 제가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동네 고깃집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잘 가지도 않던 곳이었죠.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주변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기를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버텼구나. 고기를 거의 먹어갈 때쯤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등록금이 얼만지 알아? 아들은 고기를 씹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다 엄마 고생한 인생에서 나온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축하를 해야 할 자리였는데 저는 굳이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기쁨보다 고생한 기억들이 먼저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기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은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날은 괜히 더 슬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뭔가 억울한 기분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았는데 그날 이후로도 등록금 이야기는 종종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지쳤을 때마다요. 아들은 늘 알겠어요. 네, 그 말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 식당의 장면이 유난히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고기를 씹던 아들의 표정과 짧게 대답하던 그 목소리가요. 그날 저는 축하보다 고생한 그동안의 청구서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30을 넘기고 어느 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며 집에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반갑다기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손을 떠나는구나. 머리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과 함께 들어온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한눈에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화장을 했으며 짧은 미니스커트에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볍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공부만 하며 자라온 제 아들이 세상 물정 몰라 저런 여자에게 홀린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괜히 첫인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제 얼굴에서는 미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먼저 인사를 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내내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고 대화는 아들이 간간히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는 듯 했고 아들은 괜히 더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봐라.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당장 헤어져라.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여자 보는 눈이 없어.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와. 정말 별로다. 참한 사람을 만나야지.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게 봐주면 안 돼.
그 말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때문에 참고 산 인생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저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그 말들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묘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말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낫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 평생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건 희생이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눌러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오래 삼켜왔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저도 아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무거웠을까?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그 질문들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반찬도 몇 가지 없었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문득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밥을 남겼다고 혼냈던 어린 아들의 밥그릇이었습니다. 밥이 반쯤 남아있던 그 그릇을 보며 제가 했던 말, 아이의 표정,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까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제 말을 받아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 대신 제 기대와 제 억울함을요. 저는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아이에게는 계속 갚아야 하는 빚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독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아들은 집을 나갔고 거의 1년 가까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은 전부 너를 위한 희생이었는데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 괘씸했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괜히 집안을 정리하다가도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자 분노보다 먼저 기억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 아이 앞에서 내뱉었던 말들,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삼키던 순간들 말입니다.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흘러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말들이, 그 말들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족쇄였을까. 착한 아들에게 나는 짐만 얹어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입장이 되어 그 시간을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별일 없죠?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괜히 목소리가 떨려 아무 말이나 덧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겐 아들만의 삶이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부터 시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5살 여자아이를 돌보는 일입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늘 엄격하고 냉정했던 엄마였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동안의 아들에 대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사랑을요.
그 아이가 밝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웃어줄 때면 제 마음속에 오래 쌓여 있었던 응어리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돌보는 일이지만 제 삶에 다시 활력이 들어온 느낌입니다. 오전에는 문화센터에서 노래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제 삶에 조금씩 밝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밥 한 끼 먹으며 서로의 근황만 나눕니다. 얼마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밝아졌네. 목소리도 밝아졌고 좋은 일 많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제 일상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딱 이 정도 거리.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가끔 안부를 나누는 지금이 저는 좋고 행복합니다. 요즘 아들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텐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 너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엄마도 당연히 좋아. 어린 시절 제 희생에 집착하며 아이에게 짐을 주던 엄마는 이제 없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따뜻한 온기 하나쯤은 전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아들이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건강하기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은 말을 하게 되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들이 누군가에는 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너 키우느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참고만 살지는 않았는지요. 부모도 자식도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항상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는 말을 줄이는 계기가 되고 누군가에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